안녕하세요. 지기쌤입니다. 자, 오늘 5학년 1학기 2단원 이제 약수와 배수에 관해서 배워볼 텐데, 그 약수와 배수라는 단원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니네가 익히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수와 배수라는 개념이 쓰이는 데가 굉장히 많아. 나중에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경시 문제 같은 데에도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이고, 변형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이따가 배우게 될 분수의 약분과 통분, 이 파트에서는 거의 뭐 이 내용을 기반으로 분수의 이제 분모들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 단원으로서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 대해서는 조금 기본적인 내용도 해야겠지만, 그거보다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 줘야지 되는 그런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선생님하고 한 번 더 볼게요. 자, 먼저 약수와 배수와 파트 중에서 오늘은 약수를 먼저 볼 거야. 이 약수라는 개념부터 먼저 잡고 넘어갑시다. 자, 먼저 이 약수라는 개념은 굉장히 쉬워요. 먼저 정의를 설명을 해보자면은 어떤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자연수.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자, 보면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자연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다시 그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자연수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약수라는 개념을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굉장히 쉬워. 자, 예를 들어 12의 약수라고 하면 이 어떤 자연수, 즉 12라는 자연수를 나누어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연수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12의 약수라고 보면 12를 나누어 떨어질 수 있게 하는 수 뭐가 있느냐? 12 나누기 1을 해보면 얘는 12라는 답으로 딱 나누어 떨어지지. 그래서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1이라는 수, 이게 약수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12를 2로 나누어 보면은 얘 역시도 6이라는 답이 나오지. 그래서 2도 약수다. 그 다음에 12를 다시 3으로 나누어 보면 어떻게 된다? 4라는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3가 6. 그래서 3 역시도 약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 나누기 4를 해주면 3이라는 답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하면서 쭉 자연수들 한번 나눠보는 게 처음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 나누기 5를 하면 얘는 나눠 떨어지니? 안 나눠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 5는 약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12 나누기 6은 어떻게 될까? 12 나누기 6은 2라고 나누어 떨어지지? 자, 그래서 4도 되고요, 6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건 12 나누기 12를 해도 쭉 하다 보면 1이라고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1, 2, 3, 4, 6, 그 다음에 12까지 이렇게 6개의 숫자를 12의 약수라고 불러.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나눗셈을 사용했는데 한번 볼게. 12 나누기 1을 했지.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1은 12의 약수. 그 다음에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2도 약수.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3도 약수. 4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니까 4도 약수. 그 다음에 6으로 나눴을 때 되니까 6도 약수. 그 다음에 12도 약수.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계속 구해봐야 되느냐? 지금부터 한번 보면 12를 1로 나눴을 때 몫이 12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12라는 숫자를 거꾸로 12에서 11을 나눠보면 다시 얼마가 나올까? 1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나누어 떨어지는 수 하나만 구해도 이 1만 약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몫으로 나오는 12
2까지도 약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2 나누기 1을 해봤더니 12가 나왔네? 그럼 1하고 12는 어차피 한 세트. 이렇게 약수가 되고, 그 다음에 2로 나눠보면 얼마가 나와? 6이 나오지? 그럼 거꾸로 12를 6으로 나눴을 때, 12를 6으로 나눴을 때 2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2가 약수가 되면은 그의 짝지어지는 몫인 6까지도 약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4라는 약수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4로 나눠도 3이라는 약수가 나오기 때문에 3하고 4가 이렇게 짝지어지면서 약수를 한 번에 2개씩 구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를 구하기가 어느 정도까지만 구하다 보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우리가 18 같은 수를 한번 해볼게. 18의 약수는, 자, 쭉 생각을 해봅시다. 18의 약수는 1로 나눠지겠지? 이 정도는 암산으로 가능할 것 같아. 18 나누기 1은 18. 그러면은 1하고, 우리가 지금 풀어보진 않았지만, 1하고, 18하고 약수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18 나누기 2는 9 되겠지? 그래서, 얘하고 짝지어진 9도 나올 거다.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얼마? 6 되겠지? 그래서 3하고 6도 한꺼번에 약수가 되겠구나. 이해됐니? 그 다음에 4 되니? 안 되지. 5 돼? 5도 안 되지. 그럼 그 다음 수가 바로 뭐야? 6이 나오겠네. 그래서 18의 약수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말이 이해됐어? 그래서 약수를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찾아나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수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그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면은 나누기를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해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수를 보면 이렇게 짝지어지는 거 이제 설명할 건데 시간에 의해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됐지? 자, 36의 약수도 한번 해볼게요. 36의 약수. 이번에는 암산으로 한번 해봅시다. 36의 약수 1. 맞아? 오케이. 36 나누기 1은 36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2. 2로 나누면은 18이라는 몫이 나옵니다. 즉 2와 18이 짝지어져서 약수로 됩니다. 그 다음에 3도 나눠지겠지. 36 나누기 3을 하면 12라는 수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4 되나요? 4. 36 나누기 4는 9 나오겠지.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5는 안 돼. 그 다음에 6 되니 6. 오케이. 6 됩니다. 6은 66에 36. 그래서 6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몫이 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7 되니? 안 돼. 8 돼? 안 돼. 맞지? 9 됩니다. 9는 아까 4를 나눠주면서 했기 때문에 4도 36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거 10, 11을 뭐 쭉 해봐야 되느냐? 그 다음 건 어차피 3과 짝지어지는 어떤 수가 약수가 될 거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는 12라고 바로 써주면 돼. 그럼 그 다음 거는 13, 14 하나하나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랑 짝지어지는 거? 그렇지. 2랑 짝지어지는 18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1과 짝지어지는 36이라는 숫자로 알 수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수가 항상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약수라는 게 항상 이렇게 2개씩 짝지어져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개씩 짝지어지는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하나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뭐 66에 36 해가지고 나오고 4, 9, 36, 3 곱하기 12, 36, 2 곱하기 18, 36, 1 곱하기 36은 36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의 약수를 찾아라 하면은 1부터 하나하나 나눠보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잘 기억을 하고 가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거, 이건 이제 약수의 특징인데, 약수의 특징. 그럼 우리가 어떤 자연수,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거는 12라는 숫자와 36이라는 숫자만 보여줬는데, 자, 12하고 36에 선생님이 뭐 아무거나 숫자를 딱 줬어. 딱 줬을 때 이 수의 약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 수의 약수가 되는 게 있어. 반드시 그 수의 약수에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1 맞아? 자, 1은 어떤 수가 오든지 간에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지. 그래서 1, 그 다음에 그 수 자신. 자, 예를 들어 그냥 선생님이 100이라고 해보자. 100의 약수. 100의 약수는 반드시 1은 들어가. 왜? 100 나누기 1. 1로 안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는 없기 때문에 1은 무조건 약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 자신. 1과 짝지어주는 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은 그 몫이 1으로 딱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 수는 굳이 나눠보지 않더라도 무조건 그 어떤 자연수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1과 자기 자신, 즉 자기 스스로의 숫자는 1과 자기 자신의 수는 항상 약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수의 특징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1과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는 항상 약수가 된다. 그러면은 약수는 최소한 몇 개가 될 수 있느냐? 약수는 최소한 몇 개? 1하고 자기 자신은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적어도 항상 몇 개다? 2개다. 선생님 말한 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약수의 개수는 항상 2개다. 최소. 자, 맞긴 맞는데 이게 아닌 게 있어요. 이게 아닌 수는 자연수 중에서 딱 하나, 뭐 1이지 1. 자, 1은 어차피 1과 자기 자신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1의 약수는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 즉 그렇게 한 개가 된다.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들에 대한 약수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들은 개수를 살펴봤을 때 1은 약수가 1밖에 없고요. 한 개.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은 최소 몇 개가 약수가 된다? 1과 자기 자신, 즉 2개의 약수를 가지는 숫자입니다. 물론 이제 2개일 수도 있고 2개가 넘어가는 숫자일 수도 있어. 지금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오로지 2개밖에 없는 수는 나중에 선생님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할 때 다뤄주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약수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내용 숙제했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자, 이제 다음으로 배워야 될 용어가 이제 공약수라는 용어입니다. 공약수라는 거는 이제 공통된 약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공통된 약수. 선생님, 공통된 약수가 뭐예요? 자, 어떤 수에 약수들이 쭉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수도 약수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수 사이에서 공통된 약수들, 즉 겹치는 약수들이지 똑같은 약수들, 이거를 공약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약수라는 거는 숫자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 2개 이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12와 36의 공약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약수를 찾기 위해서 약수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12의 약수는 이제 이거는 나머지는 집에서 연습을 여러 번 해보세요. 약수 나누어서 빨리빨리 하는 거. 12의 약수는 1, 2, 3, 그 다음에 4, 6, 12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아까 했던 36의 약수는 1, 2, 3, 4, 6, 그 다음에 9, 12, 18, 36 이렇게 있습니다. 됐지? 자, 이렇게 있는데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자. 자, 공약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12와 36의 공약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수가 공통된 약수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공통된 약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서의 공약수는 첫 번째 1, 그 다음에 2, 그 다음 3, 그 다음 4도 되고요. 그 다음 6도 되겠네. 그 다음에 12,
그래서 12와 36의 공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선생님이 예시를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12의 약수들은 전부 다 공약수가 똑같이 나오지? 그럼 선생님 혹시 둘 중에 작은 수의 약수가 무조건 공약수인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아닙니다. 알겠지? 혹시라도 이런 건 착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까? 뭐 12하고 18의 약수 같은 거 한번 해볼게. 18의 약수. 자, 12하고 18하고 공약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이렇게 돼. 그래서 공약수를 따져보면은 1, 2, 3, 그 다음에 6, 맞아? 1, 2, 3, 6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와 18의 공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공약수라는 거는 그냥 하나하나의 약수를 구해준 뒤에 그 겹쳐지는 거를 그냥 단순히 찾아내주면 되는 이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야. 됐지? 그러니까 일단 약수가 기본이 돼야 될 거야. 그리고 아까 뭐 둘 중에 작은 수의 약수가 무조건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무조건 틀린 거지. 아니겠지. 그래서 공약수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지. 자, 공약수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공통된 약수를 구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약수를 구해준 다음에 공통된 거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공약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란 무엇이냐?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대 공약수라는 거는 공약수 중에 최대, 즉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부릅니다.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부른다. 자, 이제 조금 이따 뒤에 배수에서 최소 공배수라는 걸 배울 건데 니네들이 의외로 말을 많이 헷갈려. 최대 공약수냐, 최소 공약수냐, 최소 공배수냐, 최대 공배수냐 막 이런 말들을 굉장히 헷갈리는데 우리가 의미만 조금 알고 있으면은 그다지 헷갈릴 얘기는 아니야. 자, 선생님이 최대 공약수는 뭐라고 불렀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했어. 그럼 만약에 우리가 최소 공약수라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 공약수. 그러니까 공약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지. 그럼 이건 뭐가 될까? 자,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어. 왜? 어떤 수를 가지고 해보든 그 두 수의 약수들 중에 가장 공통으로 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약수는 무조건 뭐가 되겠니? 그렇지. 이건 구할 것도 없이 무조건 1입니다. 무조건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공통된 약수들 중에 가장 작은 거는 어차피 각 약수들 중에 가장 작은 게 1이기 때문에 그 1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는다. 그래서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 최대 공약수는 이제 영어로 이름을 붙여서 항상 영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G, C, D라고도 불러요. G, C, D 이렇게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선생님은 요거에서 약자만 따서 그냥 G라고 부를 거야. 이제부터 그냥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혹시 문제 풀다가 야, 이거의 G는 얼마니? 이거의 GCD는 얼마야? 자, GCD라는 말은 내가 이제 안 쓸 거고 G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게 선생님이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는구나. 선생님이 이 최대 공약수라고 쓰기 싫으니까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쓰는구나. 최대 공약수의 영어 약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쓰면은 최대 공약수라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최대 공약수를 배웠으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최대 공약수.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면은 일단 각각의 숫자의 약수들 중에서 공약수,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들을 찾은 뒤에 그 중에 제일 큰 걸 찾아주면 돼. 맞지? 자, 그러면은 해봅시다. 일단 12하고 18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나오고요. 18의 약수는 1, 2, 3, 6, 그 다음에 9, 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공약수를 찾아보면 겹치는 거니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6 이렇게 공통된 약수가 나와. 맞지?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는 얼마냐?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는 얼마냐? 정답은 얼마? 6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약수가 이렇게 있고 약수가 이렇게 있고 겹쳐지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6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돼요. 이해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최대 공약수를 조금 더 쉽게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봐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구하는 방법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숙지를 해두세요. 최대 공약수는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야. 자, 12하고 18을 이렇게 써주고. 자, 어차피 약수라는 게 뭐니?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거지. 맞지?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중에서 우리는 가장 큰 수를 구할 거야. 가장 큰 수. 그러니까 얘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거고 얘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한 번에 나눠 볼 겁니다. 그런데 그 나누기를 이렇게 거꾸로 써서 이런 방식으로 나눠 볼 건데, 자, 이때 나눠줄 때 둘 다 나눌 수 있는 수로 나눠보면 됩니다. 그럼 둘 다 나눌 수 있는 수 뭐가 되겠어? 12하고 18이니까 2가 되겠지? 2. 자, 2로 나누면은 12는 2로 나누면 이제 6이 되고요. 점점 줄여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18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돼? 9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6하고 9라는 수가 나왔는데 6하고 9도 나눌 수 있느냐? 똑같이 나눌 수 있지. 얼마로?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되고요. 9도 3으로 나눠지니까 3 이렇게 되겠지. 자, 2하고 3은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어차피 1로 나눠지지만 1로 나눠봐야 어차피 2 나오고 3 나와. 계속 똑같이 될 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둘이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나눠줘도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이 의미를 생각해보면 12하고 18이라는 건 2로도 나눠지고 3으로도 동시에 나눠져. 그러면은 2와 3으로 다 나눴으니까 2 곱하기 3, 즉 얼마로 나눠진다? 6으로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그냥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들로 계속 나눠보는 거야. 더 이상 안 나눠질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 나눠준 이 숫자들을 다 곱해보면 최대 공약수가 한 번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냥 12하고 18을 딱 보는 순간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그냥 6으로 나누면 안 돼요. 6으로 나눠지니까, 자, 6으로 나눠지니까 6으로 나눠볼게. 6으로 나누면은 2하고 3. 자, 그러면은 그냥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큰 수로 나눠줘도 된다. 큰 수로 한 번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눠줘도 된다. 됐지?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즉 거꾸로 나누는 이런 방법은 굉장히 많이 써놓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두세요. 알겠지?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해볼까? 뭘로 해볼까? 24하고 36 이런 숫자로 해볼까? 자, 쭉 나눠보면은, 자, 얘는 뭘로 나눠지니? 아무거나 생각을 해봐. 자, 얘는 한 방에 12로도 나눌 수 있어. 한 방에 12로 나누면은 2하고 3 딱 나와. 됐지? 그럼 최대 공약수가 얼마다? 12다. 됐지? 아니면은 한 번에 안 되는 사람은 천천히 나눠보세요, 그냥.
자, 2로 나누면은 12, 그 다음에 여기는 18. 또 나눠지네? 2로 나눠지네? 6하고 9. 다시 모일 때 3로 되네? 그래서 2하고 3. 그치? 그러면은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기 때문에 세 수를 곱한 얼마? 12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간단한 방법 요거를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지?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최대 공약수와 선생님이 공약수의 관계라고 나왔어. 자, 우리가 약수 구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하나하나 해봐야 돼요. 약수 구하는 거 해봐야 돼. 공약수는 둘이 구해서 공통된 걸 찾아야 되지. 최대 공약수는 공통된 것 중에 가장 큰 걸 찾아도 되고요.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아까 한 번에 나오는 거 거꾸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해서 구해주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했는데 그러면은 공약수하고 최대 공약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눈치 빠른 사람들 알 거야. 자, 어차피 이 최대 공약수라는 게 둘이 동시에 나눠줄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기 때문에 얘의 뭐를 구하면 얘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가 바로 나옵니다. 얘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가 바로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뭐? 최대 공약수의 뭐가? 약수가 바로 뭐가 된다? 공약수가 된다. 이런 관계는 반드시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와 같이 12와 18의 공약수를 구하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12와 18의 공약수.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냥 12의 약수 쭉 구하고 18의 약수 쭉 구해서 공통된 거를 찾는 방법이 아니라 이 공약수를 구할 때 더 쉬운 방법은 먼저 뭐를 찾아? 최대 공약수를 구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해버리는 거야.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은 12하고 18. 아까 한 방법처럼 거꾸로 나눠주면은 6으로 나눠지고 2하고 4가 됐지? 그럼 최대 공약수가 얼마가 나와? 6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다시 이 6에서 6의 뭐를 찾는다? 약수를 찾아보면 6의 약수는 이렇게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의 약수인 1, 2, 3, 6이 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 그래서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내용이 이제 약수와 배수 파트에서 약수에 관한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이라는 거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제 웬간한 문제들 거의 다 풀 수 있고, 이 외에 조금 어려운 건 이제 문장제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약수 파트 활용 문제, 뭐 초콜릿을 몇 개가 있고 초콜릿 뭐 사탕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나눠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장제 문제들은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이걸 완벽하게 한 뒤에 이제 그 문장제 문제들을 식으로 바꾸면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 기본 내용들 잘 숙지를 해놓으세요. 알겠지? 자, 이제 약수 파트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내용을 좀 알려줄 건데, 자, 이거는 니네들이 약수라는 파트를 다 배우고 나중에 아까 얘기한 1과 자기 자신의 수만 가진 약수를 2개만 가지는 수들이 있어. 그 프라임 넘버에 관한 내용들을 나중에 조금 더 배울 텐데 그걸 깊이 배우면 더 자세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줄 건데 그 전에 이 약수 파트에서 조금 심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에 관한 내용을 한번 추론을 해볼게, 선생님이랑. 자,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이제 조금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기 심한 내용은 약수와 나눗셈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약수와 나눗셈. 계속 선생님이 똑같은 숫자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볼게. 12의 약수를 구해보자. 12의 약수. 자, 12의 약수 같은 경우는 1, 2, 3, 4, 6, 12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12가 나오는 관계.
2하고 6을 곱해서 12가 나오는 관계, 3하고 4를 곱해서 12가 나오는 관계야. 자, 이건 왜 그러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지. 12 나누기 1은 12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2 나누기 2는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 나누기 3은 4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나눠준 1, 2, 3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1, 2, 3이 약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나누어 떨어진 요 목들도 다시 12 나누기 12를 했을 때 1이 나오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네도 약수가 되고 얘네도 약수가 된다. 맞지? 그래서 약수들을 보면 이렇게 짝지어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맞지?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36이라는 수를 한번 해볼게. 36의 약수 아까 했던 거지. 자, 36의 약수를 보면은 1, 2, 3, 4, 6, 9, 12, 18, 36 개수가 좀 많지. 자, 얘 같은 경우 보면은 1하고 36, 2하고 했을 때 18, 3하고 했을 때 12, 4하고 그 다음에 6이 혼자 남게 돼. 자, 얘를 나눗셈으로 표현을 해보면 36 나누기 1은 36 나왔지. 이렇게. 그 다음에 36 나누기 2는 18 나왔고요. 그 다음에 36 나누기 3은 12. 그 다음에 36 나누기 4를 했을 때 9가 나왔고, 36 나누기 6을 했을 때 6이 나왔다. 자, 그래서 얘는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1, 2, 3, 4, 6. 그 다음에 얘하고 짝지어지는 36, 18, 12, 9, 6. 근데 이 6은 이제 똑같은 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수들을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에 짝지어지지 않는 수가 있어. 짝지어지지 않는 수. 그건 왜 그러냐? 1 곱하기 36을 하면 36이 나오고, 2 곱하기 18을 하면 36, 3 곱하기 11을 해도 나오고, 4 곱하기 9를 해도 나오는데, 이 36이라는 수는 어떻게 해서도 나오느냐? 6 곱하기 6을 해서도 나오지, 가운데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6은 가운데 한 번만 쓰여지는 거야. 됐지?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잘 봐.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좀 정확하게 몇 개다라고 알 수 있는 식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배우게 돼, 중학교 가게 되면. 근데 그 공식은 나중에 이제 분해하는 거 선생님이 심화 파트에서도 좀 알려주겠지만, 자, 이 분해하는 거를 알지 못해도 우리가 요 정도는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 잘 봐. 자, 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니? 6개야. 6개인데 얘는 이렇게 짝지어져. 그러므로 이 약수의 개수가 뭐다? 짝수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짝수계. 맞지? 그런데 이런 36이라는 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요? 현재 9개가 나옵니다. 왜? 가운데 있는 이 6이라는 수가 66에 36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 홀수개가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어떤 숫자를 딱 봤을 때 이 숫자가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오냐 짝수개가 나오냐를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잘 봐.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냥 81이라는 숫자를 해볼게. 81. 자, 이 81이라는 숫자의 약수를 구해보면은 1 맞지?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6도 되나? 6 안 되네. 그 다음에 3, 6, 9 되겠네. 9. 아, 7도 7 안 되는구나. 9. 그 다음에 3은 얼마냐? 그러면 3하고 짝지어지면 3, 27 되고요. 그 다음에 81 이렇게 되네. 됐지? 자, 얘 같은 경우 봐봐. 얘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나오니? 5개 나왔지? 즉, 뭐? 홀수개 나왔지, 홀수개. 홀수개가 되는 이유가 뭐니? 아, 81이라는 숫자는 9구 81이었지. 그래서 9로 나누어줬을 때 9가 나와. 그러니까 9도 약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혼자 떨어져 있게 된다. 짝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홀수계가 나온다.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선생님이 뭔 얘기하려는 건지 알 거야. 자,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가 나오는 숫자는 똑같은 숫자를 2번 곱해서 만들어진 수라면은 이 수는 약수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가 나온다? 홀수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무 숫자나 해볼게. 자, 이 36이라는 숫자고 66에 36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36은 무조건 약수가 홀수계 나와. 다른 거, 자, 88에 64 맞지? 자, 이 64라는 수는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면 뭔가가 쭉 나오고 가운데 88에 64 이렇게 나오고 또 얘랑 짝지어지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어떤 수의 형태가 똑같은 수 2번 곱해서 만들어진 수라면 이 수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에 나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약수의 개수에 관한 정리. 자, 똑같은 수를 2번 곱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자연수는, 자, 이런 자연수는 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항상 몇 개가 나온다? 홀수계가 나온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 근데 홀수계인데 몇 개예요? 1개예요? 3개예요? 5개예요? 7개예요?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면은 그 뒤에 알려주겠습니다. 약수의 개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냐, 짝수계냐, 그것만 알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홀수계인 거는 어떤 수? 똑같은 거 2번 곱해서 만들어진 수는 무조건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다. 이런 원리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짝수계는 뭐예요? 나머지 숫자들입니다. 나머지 숫자들은 다 짝수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자연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인 수들이 짝수계인 수보다 훨씬 적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수들은 약수의 개수가 짝수계로 가지지만 이렇게 생긴,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들은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하나 볼게. 자,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자, 1부터 100까지의 수,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0까지의 수 중에 약수의 개수를 구해봤더니 짝수계인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1부터 100까지의 수면은 100개의 숫자들 중에 약수를 하나하나 다 구해봤을 때 그 중에 약수의 개수가 짝수계가 나오는 숫자는 모두 몇 개입니까? 라는 문제야. 자, 이게 앞서 배웠던 기본 이론까지만 배웠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야. 왜? 이거 약수의 개수 하나하나 다 구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짝수계 나오는 거 찾아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해봤던 그 약수의 개수에 대한 성질을 좀 알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 약수의 개수가 짝수계인 거? 그런데 우리가 홀수계인 거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 맞지? 자,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인 수. 홀수계인 수가 어떤 특징이 있냐? 자, 똑같은 어떤 수를 2번 곱해서 만들어진 수. 얘들을 구하면은 얘들은 우리가 세보지 않아도 약수의 개수가 무조건 홀수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찾아볼게. 똑같은 수 2개 곱해서 만든 수 뭐가 있을까? 1 곱하기 1 하면 얼마? 1 곱하기 1 나오겠지? 그럼 이 1이라는 수는 약수의 개수 몇 개? 1개. 즉 홀수계. 그 다음에 뭐? 자연수 순서대로 해보면 됩니다. 2 곱하기 2 얼마? 4라는 수. 자, 이 4라는 수는 1, 2, 4. 이 4의 약수 중에 어차피 2가 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홀수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3 곱하기 3도 되겠지? 9. 그 다음에 4 곱하기 4. 똑같은 수 두 번 곱해서 만들어진 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 곱하기 5, 29. 그 다음에 6 곱하기 6, 얼마? 36. 그 다음에 7 곱하기 7, 49. 그 다음에 8 곱하기 8, 얼마? 64. 그 다음에 9 곱하기 9, 얼마? 81. 자, 이런 수들이 전부 다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가 나오는 숫자라는 거야. 그런데 100 따지라고 했으니까 좀 더 해볼게. 왜? 10 곱하기 10은 얼마가 나오니까? 100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11 곱하기 11로 만들어진 수인 121. 자, 얘는 100 이내에 드는 숫자가 아니니까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세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1, 4, 9, 16, 15, 36, 49, 64, 81, 100. 요 숫자들은 1부터 100까지의 수들 중에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홀수개인 숫자다. 맞지? 그럼 총 몇 개야? 1 곱한 것부터 10 곱한 것까지니까 총 몇 개? 10개가 다 홀수개가 된다. 됐지? 그럼 짝수개는 뭐? 나머지 전부 다. 그래서 전체 몇 개의 숫자? 100개의 숫자 중에 홀수개의 숫자 10개를 빼주면 남아있는 90개의 숫자들은 전부 다 짝수개, 약수의 개수를 짝수개 가진다라고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자, 사실 이 약수와 배수 파트에서는 선생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조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단 약수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내용들과 플러스 이제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에 있는 거 나오냐 홀수개로 나오냐 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 자, 이제 배수 파트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배수 파트 역시도 단순히 뭐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심화된 내용까지 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를 이제 전부 다 통합해서 좀 더 이제 나아가는 내용들 이렇게 해서 이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요 약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면서 기본적으로 최대 공약수, 약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 약수 파트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수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았고 빨리 문제 한번 점검해 보세요.